안녕하세요. 듣는 뉴스 아주캐스트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대책, 그 15대책 발표 후에 청약제도가 크게 바뀐다는 뉴스들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맞아요. 이게 또 서울 전역이랑 경기 12곳이 규제 지역 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청약을 좀 준비하시던 분들, 이거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러실 겁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라서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뉴스들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서 규제 강화가 실제 청약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기존의 청약 통장 갖고 계신 분들, 여러분이 뭘 좀 점검하고 대비해야 할지 같이 좀 파헤쳐보죠. 먼저 제일 눈에 띄는 변화는 역시 그 규제 지역의 재당첨 제한 기간, 이게 확 늘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투기과열지구 같은 곳은 이제 최대 10년까지, 꽤 길죠? 10년 동안은 재당첨이 어려워진다는 뜻이에요. 10년이요. 이야, 이거는 정말 투기적인 접근은 확실히 막겠다는 거네요. 네, 그런 의도가 아주 강하게 보입니다. 시장을 좀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럼 실수요자들을 위한 장치는 좀 있나요? 네, 그래서 해당 규제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분들께 우선 공급하는 비율을 확대했어요. 아, 그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 당첨 확률을 높여주겠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진짜 그 동네 살려는 분들께 기회를 더 드리는 거죠. 대출이나 전매 제한 강화하는 것도 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뉴스 보니까 박지민 원룡청약연구소 대표 같은 전문가는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런 분석도 일리가 있습니다. 규제 때문에 청약하려는 사람이 좀 줄면 경쟁률이 자연스럽게 하락할 수 있거든요. 경쟁률이 떨어지면 당첨 커트라인, 그 점수도 좀 낮아질 수 있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 가점이 조금 부족했던 실수요자분들께는 오히려 당첨의 문이 열릴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아, 그런데 그 기회를 잡으려면 일단 1순위 자격부터 갖춰야 하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게 바뀌었죠. 맞아요. 그게 또 중요하죠. 규제 지역에서는 이제 무조건 세대주만 1순위가 되고요. 아, 세대원 청약은 안 되는군요. 네. 그리고 과거 5년 안에 본인이나 같은 세대에 속한 분 중에 당첨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졌네요. 또 민영주택 가점제 비율도 달라졌다고요? 네, 그것도 큰 변화죠.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넘는 거 있잖아요. 중대형. 네네, 중대형 평수요. 거기는 이제 추첨제 물량이 확 줄어요. 20%로요. 나머지 80%는 전부 가점제로 뽑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세대원 청약이 안 되니까 전체적인 경쟁률은 좀 내려갈 수 있겠지만 가점이 낮은 분들은 추첨으로 노릴 물량 자체가 너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점입니다. 박 대표도 그 부분을 지적했어요. 전체 경쟁률 숫자만 보면 낮아진 것 같아도 가점이 좀 애매한 분들, 특히 추첨을 노렸던 분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당첨 문턱은 오히려 높아졌다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겉으로 보이는 경쟁률하고 실제 체감은 다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자기 상황에 맞춰서 유불리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뉴스 보니까 앞으로 3기 신도시 같은 곳은 공공분양 물량이 늘고 상대적으로 민간 분양은 줄어들 수도 있다고요? 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택지 공급 방향이랑 관련이 있는 건데요. 공공분양은 근데 민간 분양보다 조건이 더 까다롭지 않나요? 소득 기준 같은 거요? 훨씬 까다롭죠. 소득 기준도 있고 자산 기준도 보고요. 그래서 기존의 청약예금이나 부금, 그러니까 민영주택만 넣을 수 있던 통장 가지신 분들은요. 네네, 그런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기회에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공공, 민영 다 청약 가능하거든요. 아, 선택지를 넓혀두는 거군요. 전환하면 뭐 불이익 같은 건 없나요? 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행히 전환 가능 기간도 연장되었으니까 지금 알아보시는 게 좋죠. 그렇군요. 좋은 정보네요. 또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이건 어떤 통장이든 마찬가지인데 월 납입 인정 금액 있잖아요. 이걸 가능한 최대치, 보통 10만 원이죠. 그걸로 맞춰두시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공공분양 같은 거 할 때 인정금액 총액이 중요하거든요. 아, 매달 꾸준히 최대 금액으로 넣어두는 게 좋다. 네.
또 하나는 만약 민간 분양을 계속 노리실 거라면 이제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으니 너무 원하는 지역만 고집하기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 눈을 낮춰서라도 기회가 보이면 적극적으로 시도해보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약간 순위가 밀리는 지역이라도 괜찮다면요. 이제 묻지마 청약으로 당첨되던 시대는 정말 지났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뭐 통장 종류 바꾸고 납입액 늘리고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규제 변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좀 더 근본적인 것 같아요. 근본적인 질문이요. 네,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바뀌고 실제 거주 요건이 중요해지고 또 공공분양 가능성이 커지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지, 나의 주거 계획은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지 그 그림 자체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단순히 청약 전략을 넘어서 내 집 마련의 큰 그림을 다시 그려봐야 할 수도 있겠군요. 네, 어쩌면 이번 변화가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본인의 자금 상황, 라이프스타일, 장기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청약 준비하시는 분들께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듣는 뉴스 아주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